밤은 깊고 어두웠다. 궁궐 뒤편 강가에 나루터로 이어지는 물길 위로 안개가 뱀처럼 흐르며 시야를 흐렸다. 안개 속에서 사람 하나의 형체가 언뜻언뜻 비쳤고 그는 바로 강철이었다. 한 손에 부러진 창을 쥐고 있었고 다른 팔에는 축 늘어진 여리의 몸을 안고 있었다. 여리는 이미 정신을 잃었고 강철은 검은 수비와 대치 중이었다. 그의 몸은 윤갑의 것을 빌린 것이었으나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었다. 이무기의 신비한 힘은 물속에서 반감되었고 이 싸움은 그의 목숨을 건 것과 다름없었다. 그러나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이 몸인 내 몸을 끝까지 써야겠다는 뜻이다. 윤갑아, 그의 말은 반드시 지켜야 하니까. 그 순간 물속에서 그림자가 솟구쳤다. 비늘이 번득이며 수면을 가르자 또 다른 이무기 비비가 나타났다. 인간의 눈동자를 지닌 그는 생긋 웃으며 다가왔고 그의 표정은 온화했지만 그 속엔 냉정한 악의와 욕망이 가득했다. 강철용이 되고 싶지 않아? 그런데 왜 그 아이를 위해 그 꿈을 포기하려 드는 거야? 비비의 속삭임이 강철의 가슴을 파고들었고 그 순간 수기가 강철을 향해 달려들었다. 비비는 무언가 결심한 듯 수면 아래로 사라졌고 수기가 다시 튀어오르는 순간 그의 몸을 감싸는 푸른 빛이 퍼졌다. 비비의 비늘이 수기를 묶으며 폭주를 막았고 그 틈을 타 강철은 검을 휘둘러 수기의 한쪽 팔을 베어냈다. 비비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이건 빚이다. 강철, 다음엔 나와 겨뤄야 할지도 몰라. 수기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물속으로 사라졌고 밤의 궁궐에는 기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궁궐에서는 나인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왕은 직접 나인들을 불러 추궁하기 시작했다. 그의 눈빛은 살기를 띄었고 모든 이들을 노려보는 순간 수기의 그림자가 벽 너머로 스쳐갔다. 왕은 데비전을 의심하며 데비를 정식으로 추궁했지만 데비는 태연한 표정으로 답했다. 폐하, 진정 귀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천한 무녀와 무사 따위의 헛소리를 믿으시는 건 아니지요. 한편 붕 안에서는 여리가 갑자기 몸을 부르르 떨더니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방 안에 있던 궁녀들이 깜짝 놀라 달려왔지만 이미 그녀의 몸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숨결은 였고 맥은 잡히지 않았으며 눈동자는 풀려 허공을 멍하니 응시할 뿐이었다. 그녀의 목덜미에는 선명한 이빨 자국이 찍혀 있었다. 그것은 사람의 것이 아닌 수귀의 독특한 이빨 자국이었다. 그 모습을 본 왕은 충격에 사로잡혀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그는 숨을 들이마시며 중얼거렸다. 이건 중전이 겪은 증상과 똑같아. 맥이 거꾸로 흐르고 있어. 기가 빠져나가고 있다. 누군가 혼을 빨아들이고 있는 거야. 왕의 말에 강철이 앞으로 성큼 다가오며 그의 눈빛이 붉게 타올랐다. 그의 안에서 눌러왔던 분노가 불길처럼 치솟았다. 이제는 분명해져서 수기는 악착같이 태중의 아기를 노리고 있다. 여리는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표적은 당신의 씨, 그 핏줄이야. 그는 왕을 똑바로 바라보며 쏘아붙였다. 지금처럼 머뭇거릴 시간 없어. 내 아들놈을 대신 내줄 텐가. 왕은 일순말을 잃고 강철을 노려왔다. 그 눈빛엔 당혹과 분노, 두려움이 얽혀 있었지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왕로서의 위험보다 아비로서의 두려움이 더 앞섰다. 강철은 이를 악물며 더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방법은 단 하나뿐이다. 살을 쏜 귀신을 잡는 것. 여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는 왕의 침묵을 찌르듯 말끝을 날카롭게 세웠다. 이리 시간을 지체하다간 여리는 숨도 못 쉬고 죽을 겁니다. 오늘 밤 안에 결단 내리지 않으면 내일의 아침은 피로 물들 겁니다. 그 말에 왕의 입술이 잠시 달싹였지만 여전히 말은 나오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두 손을 옷자락 안에 감추었다. 그리고는 묵직한 결단의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문 밖에 대기하던 내관이 허리를 굽힌 채 다가왔고 왕은 무심한 듯 말했다. 전복, 준비해라. 오늘 밤 귀신을 잡는다. 전복처럼 생긴 내관은 놀란 듯 눈을 굴렸지만 곧장 고개를 숙이고 명을 받들었다. 그 순간부터 궁 안에는 보이지 않는 전운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같은 시간 한편 달빛 한 점 들지 않는 깊은 궁궐 안채 누구의 발소리도 닿지 않는 그곳에서 데비는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오래된 벽장을 열었다. 오랜 세월 동안 은밀히 숨겨두었던 고서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그 안에 있었다. 손가락 하나하나로 책등을 더듬던 그녀는 이내 특정한 고서 한 권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표지에는 태청빅이라는 세 글자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고
책의 가장자리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다. 데비는 그것을 작은 탁자 위에 내려놓고는 숨을 고르며 첫 장을 넘겼다. 바람도 없는데 그 순간 방 안에 희미한 진동이 퍼졌다. 책 속에는 오래전부터 감춰져 온 금기된 마법과 왕실에 내려오는 봉인의 비밀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중 한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귀신은 혈맥을 따라 흐르고 태에 깃든 혼은 곧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 그녀의 눈빛이 순간 번득였다. 태중의 아기, 그 아이가 맞는다면 데비는 책장을 덮고 조용히 자리에 일어섰다. 그리고 방 한쪽 오래된 벽의 패널을 살짝 밀어내자 그 뒤에는 잘 감춰진 석함이 드러났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어 그 안에 든 물건을 꺼냈다. 그것은 풍산이 그녀에게 몰래 전해준 열쇠였다. 지하궁의 봉인을 열 수 있는 단 하나의 열쇠. 보통의 열쇠와는 달리 거뭇하고 묵직한 쇠로 만들어졌으며 열쇠 끝엔 기묘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데비는 그 열쇠를 천천히 쥐었다. 손끝에서 식은 기운이 올라왔다. 마치 무언가가 깨어나려는 듯한 오싹한 기운이었다. 그녀는 중얼거렸다. 풍산, 결국 내가 옳았구나. 태가 깨어나면 문도 깨어난다. 이 열쇠는 그 문을 여는 시작이 될 것이다. 데비는 잠시 침묵에 잠겼다. 눈빛은 사늘했고 그녀의 속마음은 쉽게 읽히지 않았다. 과거의 어떤 선택, 그리고 잊혀진 맹세가 그녀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 아이를 살릴 것인가 아니면 봉인을 다시 닫을 것인가. 결정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데비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판을 직접 손에 쥐기로 결심했다. 시간은 흘러 밤이 깊숙이 내려앉았다. 달조차 구름에 숨은 탓에 하늘은 칠흑 같았고 옹궁은 침묵에 잠긴 듯 고요했다. 왕과 강철은 무거운 갑옷 위에 검은 망토를 걸친 채 말을 몰고 궁을 빠져나왔다. 말발굽 소리가 자갈길 위를 가르며 울려 퍼졌고 두 남자의 얼굴에는 결연한 각오가 서려 있었다. 말을 달리며 왕이 물었다. 확실한 것이냐? 수기가 그곳에 나타났다는 게. 강철은 눈앞을 똑바로 응시하며 짧게 대답했다. 확실하다. 그 강가에서 마지막 희생자가 발견됐다. 그의 몸엔 혼이 다 빠져나간 흔적이 있었지. 왕의 입술이 단단히 다물렸다. 오늘은 끝을 본다. 더는 내 사람을, 내 아이를 빼앗기지 않겠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궁에서 한참 떨어진 외곽의 강가. 수기가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낸 장소였다. 밤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고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그곳은 이상할 정도로 정적이었다. 물 위에는 희뿌연 수증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마치 누군가 그 안에 숨은 듯한 기분을 들게 했다. 강철은 고삐를 잡은 채 조용히 말했다. 이봐, 준비되었는가? 왕은 말에서 내리며 검을 뽑았다. 달빛에 반사된 검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는 눈을 치켜들고 단호히 말했다. 더는 내 사람을 잃지 않겠다. 오늘 저 귀신의 목을 베련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수면 아래에서 서서히 푸른 기운이 피어올랐다. 마치 바다처럼 깊은 그리고 서늘한 기운이 강 위를 덮어갔다. 그리고 그 안개 속 모습을 드러낸 실루엣 하나. 두 사람 앞을 가로막은 그것은 수살귀였다. 사람의 형체를 하고 있었지만 눈은 텅 비었고 피부는 물에 부른 듯 창백했다. 그 입에서는 낮고도 축축한 숨소리가 흘러나왔다. 그것은 인간이 아니었다. 억겁의 한이 뒤엉켜 만들어낸 저주 그 자체였다. 수기는 단순한 귀신이 아닙니다. 그는 죽지 못한 자, 저주받은 홀령, 사리로 죽은 자들의 오눈을 먹으며 스스로를 키워온 존재입니다. 그런 자가 지금 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왕이 눈을 번득였다. 무엇이라? 강철은 사내의 기척을 잇듯 눈을 감았다가 벌컥 뜨며 말했다. 우릴 여기로 유인한 겁니다. 진짜 표적은 궁이야. 태중의 아기, 그 혼. 왕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다. 늦었다. 강철과 왕은 곧장 말머리를 돌려 궁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수귀의 기척은 멀어지고 있었다. 왕이 이를 악물었다. 이 속도로는 늦어. 강철은 갑자기 말을 세우더니 그대로 말에서 뛰어내렸다. 왕이 놀라 소리쳤다. 강철, 뭐하는 짓이냐? 그러나 강철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말보다 내 다리가 더 빠를 겁니다. 그리고는 칼을 뽑은 채 어둠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의 망토가 바람에 휘날렸고 밤하늘 속으로 사라지듯 달려나갔다. 그의 눈빛은 더욱 뜨겁게 타올랐다. 수귀가 향한 곳, 바로 그 끝에서 지켜야 할 목숨이 기다리고 있었다. 같은 시간, 중궁전은 숨소리조차 얼어붙을 듯한 고요함에 휩싸였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그 순간, 중전 박씨의 몸이 갑작스럽게 뒤틀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배를 감싸주며 몸을 떨었고 입술 사이로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나왔다.
궁궐의 돌벽을 울리는 고통의 소리. 중전의 배가 강하게 요동치며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꿈틀거렸다. 그녀의 눈은 공포로 물들었고 땀에 젖은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갔다. 바로 그때 중궁전 전체가 붉은 기운으로 뒤덮이기 시작했다. 바닥에서 스멀스멀 피어오른 붉은 안개가 촛불을 삼키며 어둠 속에서 기묘한 빛을 발했다. 마치 살아 있는 것처럼 중전의 몸을 감싸고 그녀의 태내로 스며들었다. 그 태내에서 깨어나는 존재는 단순한 아이가 아니었다. 수백 년간 봉인되어 있던 수귀의 마지막 자네가 새로운 형태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중전의 비명은 점점 더 처절해졌고 그녀의 몸은 붉은 기운 속에서 점점 희미해졌다. 겁에 질린 하녀들은 문을 두드렸지만 그 누구도 열 용기를 내지 못했다. 이제 중궁전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었다. 귀신이 지배하는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다. 중궁전 밖 어두운 복도에 서 있던 맹인 판수 풍사는 붉은 기운이 새어 나오는 문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조용한 미소가 번졌다. 마치 오랜 기다림 끝에 마주한 승리의 미소처럼 섬뜩한 표정이었다. 이제야 진짜 귀가 깨어나는구먼. 그의 목소리는 낮고 깊게 울렸다. 진짜 귀궁이 열리는 거지. 풍사는 지팡이를 짚으며 천천히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는 앞을 볼 수 없었지만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기묘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는 수십 년간 이 순간을 준비해왔다. 팔척귀를 깨우고 궁궐을 장악하기 위한 그의 계획은 이제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다. 풍산의 손끝에서 검은 기운이 스며나오며 공기를 타고 중궁전으로 흘러들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중전의 태내에서 태어나는 존재가 단순한 생명이 아님을. 그것은 수귀의 자네가 새로운 숙주를 찾아 부활한 형태였다. 풍사는 다시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다. 이제 곧 이 궁은 나의 것이 될 거다. 그의 목소리는 어둠 속으로 스며들며 궁궐 전체를 뒤덮는 불길한 예감을 남겼고 그는 어디론가 사라졌다. 그 순간 중궁전의 문이 거대한 힘에 의해 부서지며 열렸다. 붉은 기운이 폭풍처럼 몰아치고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붉은 무녀복이 찢어졌다. 그 안에서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바로 최원우였다. 얼굴은 가려져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롭고 결연했다. 넙덕의 혈육이자 버려졌던 무당의 자식. 무녀복 아래 드러난 그의 몸은 상처로 뒤덮여 있었고 손에는 오래된 부적이 단단히 쥐어져 있었다. 붉은 기운으로 가득한 중궁전을 뚫고 그는 중전 앞에 섰다. 나는 넙덕의 핏줄이야. 떨림 속에서도 단호한 목소리. 그의 고백은 중궁전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러나 왕이 될 수 없었지. 그래서 이 모든 걸 만들었어. 나만의 조선을 만들기 위해. 그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렀다. 버려진 자였다. 넙덕의 피를 이어받았지만 왕가의 인정도 무녀의 운명도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 팔척귀를 이용해 궁궐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 했다. 그의 고백은 중궁전의 붉은 기운 속에서 더욱 처절하게 울렸다. 최원우는 중전을 내려다보며 마지막 말을 내뱉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거야. 하지만 그 끝이 무엇이든 내가 선택한 길이다. 그의 손에서 부적이 빛을 발하며 붉은 기운과 맞서기 시작했다. 그 순간 수귀는 몸을 돌려 풍선 쪽으로 움직였다. 같은 시간 느릿한 발소리가 울렸고 안개 속에서 마치 유령처럼 나타난 풍산. 그의 손에는 오래된 구슬이 들려 있었다. 예전 팔척귀를 조종하던 원구슬의 파편. 그 표면에는 붉은 균열이 거미줄처럼 퍼져 있었다. 풍산은 구슬을 높이 들고 낮고 음산한 목소리로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어둠의 씨앗이여 홍백을 삼켜라. 새로운 그릇이 완성되리라. 그의 주문이 강물 위로 퍼지며 공기를 뒤흔들었다. 구슬에서 뿜어져 나온 붉은 빛이 여리의 몸을 향해 뻗어갔다. 맹인 풍산의 눈빛은 광기로 번들거렸다. 그는 여리를 새로운 귀로 완성시키려 하고 있었다.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넙덕의 실패작은 이 아이로 완성된다. 결국 이 모든 게 운명이었어. 확신에 찬 목소리, 수십 년에 걸친 집념의 결실. 여리의 몸이 붉은 빛에 반응하며 미세하게 떨렸고 그녀의 눈동자에서 검은 안개가 더욱 강렬하게 뿜어져 나왔다. 피를 말리며 달려온 강철을 보고 여리는 힘없이 속삭이면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 머리가 아프고 기억이 사라지는 것 같다고 단절적인 말투로 전했는데 마치 누군가 그녀의 의지를 억누르고 있는 듯했다. 허공을 더듬으며 떨리는
손끝에서 검은 안개가 피어오르기 시작해 점점 짙어지며 강철의 팔을 스치고 지나갔다. 열이의 몸은 이전과 달라 피부는 비정상적으로 차갑고 숨소리는 미약하며 불규칙했으며 강철은 그녀의 눈동자를 바라보며 숨을 멈추고 그 안에서 소용돌이치는 이질적인 기운을 발견했다. 강철의 야광주가 미세하게 떨리며 그녀를 감싸려 했지만 수귀의 기운은 강렬하게 저항하며 밀어냈다. 그 순간 어둠을 뚫고 새로운 그림자가 나타났는데 바로 이정이었다. 그의 손에는 열이 애채알이 들려 있었고 작은 구슬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미세한 빛을 뿜으며 숨을 몰아쉬는 이정이 얼굴에는 후회와 결심이 뒤섞여 있었다. 경비석을 꺼내 애채알의 빛을 비추자 애채알이 강렬하게 반응하며 따뜻한 황금빛을 뿜어냈고 그 빛은 마치 열이의 기억과 감정을 담고 있는 듯 부드럽게 그녀를 향해 흘러갔다. 이정은 그 광경을 바라보며 깨닫고 떨리는 목소리로 열이야, 너의 모든 기억이 내 안에 있어. 나는 너를 믿지 않았지만 지금은 믿을게라고 진심을 담아 전했다. 그는 과거 열이를 의심하고 멀리했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그녀를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었고 단호한 눈빛으로 애채알을 손에 쥔 채 그 안에 힘을 믿었다. 그 순간 애채알의 빛이 열이의 몸을 감싸며 수귀의 기운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정은 결심한 듯 애채알을 힘껏 깨뜨리며 황금빛 입자들이 허공으로 흩어지게 했고 동시에 강철은 자신의 가슴 깊은 곳에서 야광두의 일부를 떼어내 빛나는 조각을 손으로 내밀었다. 그 조각이 애채알의 입자와 얽히며 강렬한 빛의 화살을 뿜어내 경비석의 푸른 빛과 야광두의 은은한 빛 그리고 애채알의 황금빛이 하나로 공명하며 강가의 어둠을 찢었고 그 빛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수귀의 몸을 관통했다. 열이의 혼백이 서서히 돌아오면 눈빛이 점점 맑아졌고 차갑게 식었던 손이 따뜻해지며 강철의 팔을 힘껏 움켜잡았다. 그녀의 손끝에서 흘러나오던 검은 안개가 사라지고 눈동자는 다시 인간의 따뜻한 빛을 띄었다. 열이가 나지막이 강철이라고 부르는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히 그녀의 것이었고 강철은 그녀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삼켰다. 열이가 눈을 뜨자마자 시야에 들어온 것은 헐떡이며 쓰러져 있는 강철이었는데 그의 몸은 더 이상 인간의 형체를 유지하지 못하고 비늘이 하나둘 벗겨지며 피부가 점점 투명해지고 있었다. 형체가 흐려지는 강철은 야광주를 나는 대가로 열이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존재를 희생한 것이었다. 강철의 희미하게 떨리는 목소리가 열이야, 이 몸이 사라지더라도 널 지킨 그 순간만은 진짜였다고 전했고 그의 눈에서 한 방울 눈물이 떨어져 땅에 닿자마자 작은 빛으로 변하며 사라졌다. 열이는 그의 손을 붙잡았지만 절박한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강철의 몸은 점점 더 흐려지며 바닥에 쓰러졌고 남은 것은 윤갑의 육신분이라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궁은 다시 고요함으로 돌아갔고 열이는 강철의 마지막 말을 가슴에 새긴 채 눈물을 흘리며 손에 쥔 강철이 남긴 작은 비늘에서 여전히 따뜻한 온기를 느꼈다. 어둠 속에서 이정희 목소리가 낮게 울려 퍼졌어요. 귀가 깨어난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그는 창밖의 붉은 기운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죠. 이제 우리가 귀궁을 막을 수 있을까? 아니면 모두가 삼켜질까? 그의 눈엔 결연한 의지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이정은 문무를 겸비한 개혁 군주였지만 이번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운명 앞에 서 있었죠. 최원우의 충격적인 고백, 사라져가는 강철. 하지만 풍사는 여전히 그들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그의 손에 쥔 구슬이 점점 더 강렬하게 빛나며 마지막 저항을 준비하고 있었죠.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더 강렬한 순간을 함께 만나요.